안녕하세요. 2020 서울국제작가축제 폐막 강연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 그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손민아입니다. 서울국제작가축제는 국내 독자들의 문학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 이 서울을 무대로 해서 한국 문학과 세계 문학이 서로 더욱 활발하게 교류하도록 하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2006년부터 개최해온 글로벌 문학 축제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온라인으로 저희가 축제를 개최했는데요. 오늘은 그 7일간의 대장정 중에 마지막 날입니다. 9회째를 맞이하는 2020년 2020 서울국제작가축제에서는 내일을 쓰다라는 주제로 어제와 오늘의 문학과 그리고 사회 이슈들을 점검해 보고요. 내일의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내일의 우리의 세상에는 문학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하게 될까에 대해서 활발하게 대화를 나누고 토론을 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시청자분들께 오늘 이 마지막 날의 강연과 또 저희의 토론이 내일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새로운 힘과 또 영감을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런 겁니다. 요즘 우리가 생각해보면 불과 얼마 전에 처음에 이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됐을 때 공포와 혼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이 위드 코로나와 함께라는 것이 어쩌면 좀 일상이 되었다라는 생각까지 들거든요. 자, 과연 우리는 앞으로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걸까요? 한국의 정세랑 작가님 그리고 이탈리아의 파올로 조르다노 작가님께서 우리의 그 고민을 들으시고 두 분의 생각을 나눠주신다고 하는데요. 먼저 정세랑 작가님의 강연을 들어본 후에 이탈리아에서 기다리고 계신 파올로 조르다노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유의 따뜻한 감성 그리고 다정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신 정세랑 작가님의 강연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망가진 세계에서 우리는 폐막식에 참여하게 되어 무척 영예롭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전 세계적인 애도와 다가올 날들에 대한 우려 속에서도 이처럼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의미 있는 행위라고 여깁니다. 축제의 마지막 부드럽게 떨어지는 커튼은 언제나 다음을 기다리게 만듭니다. 우리가 다시 만날 때는 세계가 이보다 나은 상황이길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팬데믹 이후 유사한 내용으로 2018년에 발표했던 소설 7교시에 대해 어떻게 알았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았습니다. 격리된 사람들의 자유와 시민성에 대한 소설인 목소리를 드릴게요 역시 2020년의 방식으로 다시 읽혔고요. 저 말고도 비슷한 소설을 쓴 후 비슷한 질문을 받고 비슷한 경험을 한 작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적지 않을 것입니다. 언젠가 동료 작가인 장강명 작가가 작가들은 패턴을 보는 사람들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지금의 팬데믹은 가축 전염병의 패턴으로 이미 예견되어 있었던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우리는 경련으로 가금류를, 돼지를 수백만 마리에서 수천만 마리씩 살처분해 왔습니다. 1918년 스페인 독감이 돌 때 전 세계 인구는 16억이었습니다. 현재 인구는 78억입니다. 인구 폭발이 일어났고 폭발한 인구를 먹이기 위한 가축들은 매년 어마어마하게 키워지고 도살됩니다. 밀집 축산에서 발생하는 위험이 있고 극도로 영역이 위축된 야생동물들이 가져올 위험이 있고 그 위험들은 결국 서로 엉킬 겁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해결할 수 있다 해도 그 다음의 위험은 또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계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파올로 조르다노 작가님의 전염의 시대를 생각한다를 읽으며 지구 반대편에서 같은 결론에 이르셨구나 가라앉은 마음으로 직시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기적적인 행성을 아무 존중 없이 대해왔다는 것이 최근에 일어난 일들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가장 큰 원인일지 모르겠습니다. 기후위기는 코로나19보다 더 심각한 파국을 가져올 것입니다. 저는 심한 기후 우울증을 앓고 있고 10년 후, 20년 후, 50년 후의 미래를 떠올릴 때마다 마음에 작은 절벽이 생깁니다. 요즘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는 점점 강력해질 태풍입니다.
한국은 태풍 지역이고 올여름 연이은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21세기 중반에는 지금보다도 몇 배나 강해져 철고를 휘게할 대형 태풍들이 발생할 거라는 예측이 저를 잠 못 들게 합니다. 태풍 지역이 아니더라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례적인 홍수와 가뭄 역시 큰 피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물순환 구조가 깨지면 그 다음은 식량난일 것입니다. 미래 세대가 재난 속에 굶주리게 되면 어떡하나 어린 조카들을 보면 울컥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 곁에 야생동물들이 다 사라지고 없으면 어떡하나도 걱정합니다. 6번째 대멸종은 이미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는 아무도 세지 못하지만 야생동물의 70%가 이미 사라졌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했던 다양한 동식물 종들이 소리 없이 멸종하고 있고 그 자체로도 슬픈 일이지만 어쩌면 세계를 고칠 수 있었을지도 모를 소중한 열쇠들도 영원히 발견되지 못한 채 함께 사라지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세계는 망가졌고 아무도 망가진 세계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세계가 망가졌다는 소리를 전혀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대한 위기를 외면하거나 혹은 화를 내며 거부합니다. 19세기, 20세기 사람들이 잘못한 것에 우리가 왜 대가를 치러야 하는가? 풍요를 포기하고 싶지 않다. 계속 성장하고 생산하고 마음껏 소비하면서 과학자들에게 마법 같은 해결책을 만들어내라고 해라. 정부와 기업의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다. 나는 모르겠다. 귀를 막은 이들은 과학적인 데이터를 무시하고 더 나아가 위기의식을 가진 사람들을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외면과 거부를 이해와 공감으로 이끄는데 저는 문학의 소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로 폭력적이고 근시안적인 선택을 했다 해도 인류는 기본적으로 공감과 연대, 이타성으로 지금까지 문명을 유지하고 융성해 왔습니다. 파울로 조르다노 작가님이 전염의 시대를 생각한다를 쓰셨던 나날들, 그리고 그 인쇄를 의료단체에 기부하셨던 것을 생각하면 저는 절망 중에서도 희망을 찾습니다. 공감과 이해, 연대와 이타성으로 빚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우면서도 효율적인 것이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만큼 이야기가 절실히 필요할 때는 또 없을 거라 믿습니다. 특히 자본이 선택하지 않은, 조종하거나 걸러내지 않은 이야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텍스트 기반의 이야기들을 다시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쓸 수 있고 하룻밤 사이 링크 하나로도 퍼져나가니까요. 환경에 대한 소설을 쓰면 어떤 사람들은 불편하다고 말합니다. 문학에서 그런 것을 읽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교조적인 프로파간다 문학이라고요. 그러나 세계가 절멸을 향하고 있을 때 환경에 대해 쓰지 않는 쪽이 더한 기만일지도 모릅니다. 다행히 더 많은 사람들은 변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왜곡된 부분을 부드러운 손가락으로 짚은 다음 함께 생각해보자고 말을 거는 것만으로도 다른 삶을 택하곤 합니다. 그 가변성은 언제나 저를 계속 쓰게 하는 힘입니다. 파울로 조르다노 작가님은 수학적 시선이 자연스럽게 녹아든 소설을 쓰시고 저는 역사교육학이 녹아든 소설을 씁니다. 역사교육학의 바탕이 흐른다는 것은 위기를 앞에 두고도 이기적인 동기로 실패했던 과거의 반복을 막기 위해 쓴다는 의미입니다. 소설은 폭주하는 자본주의와 혐오와 차별과 전체주의와 궁극주의와 제국주의와 반지성주의와 인간 중심주의의 반대 방향으로 걸어야 합니다. 강대한 석유 회사와 70kB의 문자로 싸워야 합니다. 환경에 대해 쓰다가 프로파간다 문학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무도 대변해주지 않아 쓰러져가는 존재를 대변하려고 하는 노력엔 독재를 대변하던 것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21세기의 작가들에겐 과거의 작가들이 빠졌던 함정에 빠지지 않고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21세기의 독자들은 함께 호흡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치학자 에리카 체노웨스는 비폭력적 저항을 하는 인구의 3.5%로도 기존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는 연구를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책을 읽고 쓰는 사람들이 아마도 그 3.5%일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확산력을 문학이 자극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미래를 향해 몸을 기울인 모난 이야기들이
사람들 안쪽의 스위치에 닿을 수 있다면요. 그 작은 확률에 많은 것을 걸고 살아갑니다. 지구 곳곳에 더 다양한 바탕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만의 바탕을 가지고 문학을 쓰면 좋겠습니다. 어떤 문화권에서 태어났든, 어떤 계층에 속하든, 어떤 교육을 받았고 이전까지 무슨 일을 했든 작가가 되는 데는 아무 한계가 없으니까요. 노트북 하나 혹은 연필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17살도 65살도 쓰고 싶은 이야기를 쓰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인생으로 만든 패턴 인식기로 이 세계의 어두운 곳과 밝은 곳을 바라본 후 서로가 파악한 상을 겹칠 때 진실의 외곽선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 망가진 세계를 어디서부터 고쳐야 할지 짚는 빛나는 화살표가 되고 고쳐야 한다고 설득하는 돌림노래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인류가 문명의 끝에 닿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문명의 초입에 서 있습니다. 다가오는 절망보다 빨리 전환을 이뤄낸다면 문명은 더 나은 방식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전 세계의 작가들이 서로 연결되며 풍성한 생태계를 형성할 때 문학은 사회에 근사히 기능하는 필터가 될 겁니다. 이 희귀한 방식으로 아름다운 행성을 파괴하려는, 우리 스스로를 자해하려는 폭력성을 끝내는 걸러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23세기 사람들이 21세기 사람들을 경멸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를 무너지지 않게 잡아매는 투명한 그물망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말한 것과 같은 마음으로 계속 쓰고 싶습니다. 작가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라는 위기 앞에서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세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숙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 작가님의 강연이 마음속에 와 닿았던 것 같은데요. 이 현재 환경이라든지 문명, 우리가 이룩한 것들도 있지만 또 망가뜨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세상에 대해서 함께 성찰을 해보고 또 공감과 이해, 또 연대와 이타성을 바탕으로 한 문학의 소명에 대해서까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두 작가님을 모시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파울로 조르다노 작가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the twins were small, and Michaela was up to one of her tricks, like throwing herself downstairs in her baby walker, or sticking a pea up one of her nostrils, so that she had to be taken to the emergency room to have it removed with special tweezers. Their father would always say to Mattia, the firstborn, that his mother's womb was too small for both of them. God only knows what the two of you got up to in there, he said. I reckon all those kicks you gave your sister did her some serious damage. Then he laughed, even though it was no laughing matter. He lifted Michaela in the air and buried his beard in her soft cheeks. Mattia would watch from below. He would laugh too, letting his father's words filter through him by osmosis, without really understanding them. 파울로 조르다노 작가님께서는 지금 이탈리아에서 저희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Buongiorno. Hello, hello. I'm very happy to be here, at least virtually. 네, 감사합니다. 또 정세랑 작가님도 인사를 좀 해주시죠. 네. 봄부터 뵙기를 굉장히 고대했는데 상황상 좀 다른 방식으로 뵙게 되었지만 이렇게 뵙게 된 거 정말 영예롭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작가 축제를 온라인으로밖에 개최하지 못하는 게 정말 안타깝긴 한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라도 함께 할 수 있어서 진짜 다행스럽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오늘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이 어떤 게 될지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이곳 서울에 두 분을 모시지 못해 아쉬운 마음을 저희가 달래기 위해서 장소라도 이런 데를 준비를 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파울로 작가님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이곳이 서울에 있는 북촌이라는 마을이고요. 이 전통 가옥입니다. 한국의 전통 가옥들이 모여 있는 그런 장소에서 저희가 일부러 오늘 그 녹화를 준비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이시는지 일단 감상을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한국에 와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It looks very cozy. It looks like a private apartment, which I like because it gives an intimate idea of this chat. And actually, I was supposed to be there
in presence. I mean, everything was mostly decided, and then the pandemic hit so hard, and the festival would be my excuse to come to South Korea for the first time. But I guess I'm gonna have to wait for the next good moment. But you were mentioning the title of the festival, Writing Tomorrow. I think we're already doing something which looks like tomorrow, because a year ago, if if the present if the presence of an author in a festival would have been cancelled, it would have just been cancelled. Whereas now we're using the technology that we have to make this happen anyway. So we've already made a small jump into the future, so I can have this conversation with you. 네, 파울로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찌 보면 좀 아쉬움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마치 미래 속으로 성큼 한 발 먼저 앞서간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국제작가축제의 마지막 날 토론을 함께하게 됐는데요. 우리 정세랑 작가님은 오늘 함께하시게 된 소감이 어떠신지도 궁금하네요. 어떤 아쉬움들이 있긴 하지만 저는 이런 전환들이 앞으로 가져올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편이어서 취소되지 않고 이렇게 뵐 수 있었던 게 제일 기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쨌든 진행을 하게 됐다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우리 그 파울로 조르다노 작가님, 정세랑 작가님의 강연을 어떻게 들으셨는지도 좀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싶거든요. Well, I felt it was a very inspired lecture, and a sadly true lecture. So I really appreciated that Miss Chang found a hope at the end of her lecture. So she could find a way to hope in what she was telling. I think that finding hope in whatever we write today is an obligation almost. And it's always very difficult, especially if you are a certain kind of writer, it's very easy to dwell on the problems and on the catastrophes, even on the idea of apocalypse. And in the present, we have so many sources of possible apocalypse, not only the pandemic that we're going through, but everything that's related to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 that was mentioned in the lecture. So it's very easy to sink into those catastrophes. It's much more difficult to find a glimpse of hope in what we're writing. And I think that she found a truthful way, an honest way to go to hope. And I completely agree when she says that we need stories and personal stories, and we need storytelling in this moment. We always need it, but now more than ever, probably, because something just happened and it's still happening. I mean, we're having thousands, hundreds of thousands, and now millions of people who are suffering in the world because of what is happening. We're having millions of deaths, above 1 million deaths already. And we're looking at those people just in terms of numbers. We're stealing them of their identities. So I really think that one of the roles of writers in the present and in the near future will be to give back those identities to the people who are suffered or who have suffered. And I found that invitation in her speech. 네, 정말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파울로 조르다뉴 작가님의
전염의 시대를 생각한다라는 책을 이 팬데믹 와중에 읽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인상 깊게 봤었고요. 또 우리 정 작가님도 그런 뭐 환경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늘 말씀을 많이 해오셨기 때문에 따뜻한 시선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날카로운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두 작가님 모두 환경을 향한 인간의 어떤 폭력이라든지 문명의 폭력성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항상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는 게 저는 갖고 있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의식이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시대에 더더군다나 내일을 살아가는데 아주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뭐 대단한 사람들만이 생각하고 리더들만이 느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한 번쯤은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두 분의 생각을 더 들어보고 싶은데, 먼저 파울로 조르단 작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Sure. You know, we're really in a crucial moment, not only because of the pandemic, but becaus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ndemic, this crisis, and the environmental crisis. One could easily think that, I mean, we're having enough. We don't want to talk about or deal with too many big problems at the same time. We're already having this to face, so we can put aside for a moment the environmental problem. And I'm afraid that this might be the case, so that the pandemic eventually won't bring a good feedback to the environmental problem, but it will be a stop to the politics and the growth in conscience that was slowly forming before this whole started. The thing is that we cannot disentangle the two problems. The pandemic problem is deeply related to the environmental problem. It's not just related, it's rooted in the environmental problem. This pandemic, as well, those of the past and those of the future, because there will be more, are strongly connected to the way we live in the world, to the way we consume, to the way we eat, to the way we treat the ecosystems and the animals that are around us, to deforestation, to all those things that we call the environmental problem. So I'm afraid this will be the moment of detachment from environmentalism. So I welcome every comment and idea and every invitation to keep them together as much as possible. Because if we fail this test, then we're going to fail on a wider scale the environmental test, and that will be a major cause of destruction. So that's how I read Ms. Chang's speech, and I totally agree with that. People are very frightened and they are tired, and I understand that. People are worried with their own livings and with the present as never before. But writers and intellectuals and scientists need to insist on the idea that we need to have a longer term thinking even within this emergency. 네, 정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정세랑 작가님께서도 이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은데 또 말씀 부탁드려 볼게요. 기조 강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리 세대가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에 대해서, 물론 바로 곁에 닥친 위기 때문에 그 점을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가 어떤 미래 세대를 착취하는 세대로 기록되지 않았으면 한다는 마음이 있어요. 미래 세대가 가져야 할 자원, 혹은 환경, 혹은 가능성들을 다 끌어와서 지금 써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눈앞의 위기에 대처하면서도, 한 걸음 떨어졌을 때 우리가
빼앗아오는 착취자들이 되지는 말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아이를 떠올리실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조카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하거든요. 내가 죽는 날까지 세계가 점점 천천히 나빠질 수도 있고 더 급격하게 나빠질 수도 있는데 조카들이 수명이 끝날 때까지 생각하면 더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 다음 세대를 진짜 바로 곁에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린이들 혹은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에게서 우리가 모든 걸 뺏어오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더 분명해지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자주 듣는 얘기가 어린아이들이 마스크 쓰고 있는 거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러는데 거기서 좀 상징적으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파올로 조르다노 작가님께서도 우리는 모두 연결된 존재다 이런 걸 강조하셨고 정세랑 작가님께서도 연결성이 문학적 주제라고까지 밝히신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번 팬데믹이 우리를 덮치고 나서야 뭐 세계가 하나다 이런 말을 우리가 더 확실하게 실감할 수 있게 된 것 같은데요. 코로나19 이후 삶의 양식이 완전히 바뀌었죠. 연쇄적으로 연결된 우리는 앞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하는 걸지 또 두 분 작가님들의 생각이 궁금한데요. 먼저 파올로 조르다노 작가님께 답변을 좀 들어보고 싶네요. Well, this is the greatest novelty in our lives, I think, even more than the virus itself and the restrictions that we're living. The big novelty in our life is a change of perspective. I really liked Miss Chang Serang's using this word, perspective, because this is all about perspective. She was talking about taking the perspective of the future generation to look at the climate problem, and which is the only possible one to become effective. I agree. But now within the pandemic, we also need to assume another perspective, which is not the perspective of the single individual, but the perspective of a single individual within a wider community. I think that's the biggest novelty that the pandemic has brought into our lives. We grew up, all of us, in the modern civilization grew up with the idea that pursuing the individual success, let's say, in many ways, was the only way to also bring some good to the exterior world, to the community. So I only needed to follow my own path, my own desires, my own things. And then the virus came, and this changed completely in a moment, because now each behavior of us isn't only about us anymore. So whether I wear a mask or not, whether I invite 10 people at my place tonight, or I decide to invite just 2, it's not only my business anymore. It's about me and the community that I'm protecting or not protecting. So the responsibility, the individual responsibility, has suddenly become much bigger than the single people. But this is a radically new thought. That's what I want to stress a lot, because nobody taught us that before. That we were living in a different world, and right now what we do or don't do doesn't concern us only individually, but these things affect everyone around us. So it takes a leap of imagination in everything we do to take that community into account. And if we succeed in that, then we will be ready and much more efficient in dealing with the climate crisis also. 네, 정말 잘 들었습니다. 상상력을 발휘해야 된다.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말씀인데요. 정세령 작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방금 조르다노 작가님 말씀하신 이야기를 저는 조금 다른 단어들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한 17세기부터 한 20세기까지
인류의 자아가 너무 비대하게 커졌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세상의 주인이고 내가 이 모든 것을 쓸 수 있고 끊임없이 성장하고 다 차지하겠다 이런 개인적인 수준에서도 인류 수준에서도 자아가 너무 비대해졌던 거예요. 맞지 않는 공간에 있는 거대한 고래나 코끼리처럼 커졌던 것 같은데 21세기는 이 지나치게 커다래진 자아를 적당한 사이즈로 줄이는 세기가 되었으면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연결성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은 나의 자아가, 나의 지나치게 거대해진 욕망이 다른 것들을 해치지 않나 검토해보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 자아의 크기에 대해서 요즘 재밌게 생각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또 한편 연결성은 사람들끼리의 특히 연결성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새로운 생각, 좋은 생각들을 퍼져나가게 하기에는 되게 좋은 도구인데, 동시에 나만의 생각을 가지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의견을 의탁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특히 인터넷에서 빠르게 여러 가지 의견들이 교환될 때, 그럴 때 어떻게 또 지나치게 자아를 축소시키지 않고, 그러나 나만의 세계관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역시 같이 고민해야 된다는 점에서 좀 이중적으로 자아의 크기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어떤 불안한 시대의 특징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와 또 잘못된 정보와 또 미신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돌아다닌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불안을 조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또 우리가 미래로 가는 그 길이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서 더더군다나 이런 작가님들이나 문학의 역할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정세랑 작가님께서 문학이 필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 문학이 외면과 거부를 이해와 공감으로까지 이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 적이 있거든요. 생각하셨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작가님만의 시각과 필터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걸러낸 후에 남게 되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것이길 바라시나요? 저는 확장하는 사랑에 대해서 자주 생각하는데요. 그 사랑의 어떤 본질이 번지는 것에 있다고 평소에 자주 생각하고 이야기도 해왔는데, 닮지 않은 것을 사랑하게 되는 게 가장 멋진 것 같아요. 처음엔 나의 가족, 나의 가까운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에게까지 마음을 주고, 그것이 또 동식물에게 넓어지고, 이런 큰 확장이 생각보다 놀랍게도 자주 일어나는 편이라서 그런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종류의 사랑은 또 호기심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이 다른 이름 두 개를 가진 하나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어떤 멀리 있는 것, 내가 잘 접해보지 못했던 것, 평소에 신경 쓰지 않았던 것에 대해 가지는 호기심과 관심이 사실은 사랑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요새 들어 특히 자주 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파울로 조르다노 작가님께서는 또 같은 질문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작가님의 필터는 어떤 모습인지, 또 작가로서 이루고 싶은 점이나 또 이런 시대에 꼭 써보고 싶은 것, 작가님의 작품을 통해서 어떤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혹시 있으신가요? Well, isn't that expression that Miss Chang Seran just used beautiful? Expanding love. I think it's beautiful and it's very precise. I usually put this in just slightly different words. Eh, from the very moment I started writing, I imagined around me this radius of empathy. So I imagine each of us having around him or her uh, a radius, like a circle of empathy that can be smaller or bigger. But the thing is that it's not fixed. It's something that we can work on. And to me, the very act of writing, or even more, the very act of reading in the first place, is a way to act on the circle of empathy. And whatever I write is meant. I mean, we often, as writer, we often get the question, what's the message that you wanted to give with this book or with this novel?
so on and so forth. And in my idea, there is no message. I never think about a message. I'm not a politician. I'm not a but I do think at this circle of empathy, and I always wonder whether the thing that I'm writing about, the story that I'm imagining, has an effect on this circle, because we desperately need to enlarge our circles of empathy to include more people. And this is even more important in a world that's becoming so polarized in everything. Social media 10 years ago, when we were very naive about them, we're still very naive, but we were even more naive about them, were thought to make us more uh, open to the outside world, more how do you say that in English? Ready to welcome the other opinions and other people. Well, they proved to be the exact opposite. So they proved to polarize people much more and to close people in bubbles of other people who think like them, have the same opinion, and so on and so forth. So even more in this world, we need to destroy those bubbles through literature, through storytelling of any form, and come into contact with the others, to really come into contact with the others, and not just empathize with people who are so similar to us. So to me, that's the thing about the leap of imagination that we were talking about. And as a reader, I don't want to read about people like me. I want to read about people who are so different than me. I want to live other experiences. I want to be in somebody else's shoes, because to me, that's the very thing about reading and writing. But we're kind of losing this. 네, 맞습니다. 정말 지금이야말로 책을 더 열심히 많이 읽어야 되는 때 같아요. 말씀을 들을수록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두 분 사이에 공통점이 하나 또 떠오르는데요. 바로 우리 파울로 주르다노 작가님께서는 글을 쓰시지만 물리학 전공을 하셨고, 정세령 작가님께서는 역사교육을 전공하셨는데 SF 소설을 쓰셨잖아요. 이 과학적 사유와 인문적 사유가 결합됐을 때 발생하는 시너지 효과라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파울로 조르드노 작가님께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Um, I'm I'm really grateful to my background in physics. It's you were talking about lenses through which we look at the world, and I really like that idea. I often think in those terms. The lenses are so important. Sometimes the lenses are even more important than what we look at. And physics, science in general, but especially physics, to me was a lens of truth for many years. So the scientific way of the scientific method and the scientific way of approaching and looking for truth is something that has stayed with me even after. And I go back to it anytime I need some rationality in a world that is becoming, in my eyes, more and more irrational. And it's true what you say. The literature happens, and stories in general happen whenever we make a clash between two different worlds, on two different visions of the worlds, and the lens of physics mixed with the lens of human souls, to me is the key thing about my writing. Is the mixture between precision and compassion that I always look for in stories.
네, 잘 알겠습니다. 정세령 작가님은 어떠신가요? 말씀 주신 것들에 굉장히 공감을 하게 되는데, 조르다노 작가님이 렌즈라고 부르시는 것들을 저도 렌즈라 부르기도 하고, 또, 세계를 측정하는 도구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각자의 측정 도구가 있을 때, 아무도 정확하게 세계가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없을 때 각자의 도구를 꺼낼 수밖에 없는데, 그게 문학으로도 꺼낼 수 있지만 다른 학문의 도구를 또 빌려올 수 있으면 그래도 도구 하나 있을 때보다는 더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역사를 공부했던 게 뭐 짧게 공부한 수준이지만 함몰되지 않게 해준 것 같아요. 지금 일어나는 일들에만 함몰되지 않고 50년을 떨어져 보거나 100년을 떨어져서 보거나 더 멀리 1000년을 떨어져서 봐도 이 문제가 같이 보일 것인가 다르게 보일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도움을 얻었던 것 같고, 그리고 나쁜 자료를 걸러내는 그 방법을 배운 것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것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인가 아닌가를 문학을 쓸 때도 사실 꽤 신중하게 골라야 되는데, 그럴 때 균형 잡힌 믿을 수 있는 자료들을 그나마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역사를 보면서 역사를 공부하면서 배울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제가 아까 기조 강연에서 했던 말처럼 다양한 도구를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스토리텔링에 참여하면 좋겠다. 그랬을 때 겹쳐지는 상들이 정말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 두 분 다 마찬가지인데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이나 공부하신 백그라운드가 다르다 보면 다양한 경험과 그런 학문적인 탐구가 사실은 훨씬 더 입체적인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렌즈가 됐던 측정 도구가 됐던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데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파울로 조르다노 작가님께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확실히 작가님의 소수의 고독이나 전염의 시대를 생각하다에 모두 과학적, 수학적 서술이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특히 소수의 고독 속에 마티아라는 인물은 수학자가 되기도 하는데요. 명확한 수의 세계가 작품에 어떻게 영감을 주는지 마티아를 수학자로 설정하신 이유가 혹시 특별히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자유롭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Well, I was 23, 24 when I wrote that book, and I was at the start of my PhD in physics. So I was uh, drowned into the world of numbers for most of my days. So that world that might seem so abstract and surreal to most of the people, the world of numbers and measures, as Ms. Chansaran was saying, of particles, elementary particles in my case, was a real world to me. I spent my days in it, and when you spend so much time in a world like that, you start to become sort of familiar with numbers and calculations and particles themselves. I mean, you start to imagine them having a color, even having a sort of personality of their own. So that's where the whole idea of the prime numbers came from. And then if you start to familiarize with them, then it's very easy to build metaphors between that world and the world of people, the world of friends, of affections and families that you also live in. That's one thing I like about being multidimensional, as you were saying, or mixing disciplines, as Ms. Changseran was saying. They build metaphors, they build analogies that weren't there before. So in the end, they build poetry, which is something that we need in order to write anything, an idea of beauty, an idea of two things that weren't related until that point, but that somehow are related to you and that you could put into context for the first time. So I still go back to that world sometimes. I had to go back there when I wrote How Contagion Works, but that was for
less poetical reasons, probably. I mean, I was looking at the numbers of the epidemic that was still in China at that moment, and those numbers were rising and rising. I was looking at the curve of contagion, and the tools that I had from university simply allowed me to project what was happening in the near future and see the danger of it. So in that case, math wasn't really about poetry anymore, but it was about the urgency to warn people and to explain to people what was about to happen. 아, 네. 설명을 듣고 나니까 더 흥미롭게 느껴지는데 사실 요즘처럼 아무리 수학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수랑 가깝게 지낼 수밖에 없는 시대가 또 있었을까요? 매일 우리는 확진자 수를 보고 있고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체온을 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정세랑 작가님의 작품 중에서 목소리를 드릴게요 속의 단편들을 보면 SF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사실 뭐 형식이 SF라서 그렇지 인간, 자연, 윤리, 사랑 뭐 이런 보편적인 원론적인 사유들이 돋보이거든요. 너무너무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이에 대한 작가님의 생각이 좀 궁금한데요. 저는 늘 보편적인 이야기를 특수하게 표현하는 걸 하고 싶어 하는 작가인 것 같아요. 사실은 언제나 들었던 이야기고 또 모두가 하는 이야기지만 그럼에도 작가마다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다 같은 주제를 써도 다 다른 작품들이 나오는 것 같고 제가 궁극적으로 그런 보편적인 윤리나 이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제가 어려운 낙관을 믿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쉬운 낙관 같은 경우는 거짓말이 될 것이고 아주 곧바로 절망을 택하는 것 역시 그거는 싸움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책임한 선택일 텐데 그렇기 때문에 세계를 똑바로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다들 결국에는 어려운 낙관을 이야기하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아주 이상적인 세계에 대해서 쓰는 것 역시 그렇게 멀리 한번 가보면 한 걸음이라도 이제 그런 세계를 지금 현실로 가까이 끌어당기게 되지 않나. 문학은 아주 약하면서도 강력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 대해서 지향점을 굉장히 분명히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네. 또 역사를 공부하신 게 미래하고도 저는 항상 이 두 가지가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봤거든요. 아무래도 과거에서 얻은 패턴을 미래에 적용하는 것, 그것이 문학과 역사에 닮은 면인 것 같아요. 네, 얼마나 재밌게 읽었는지 정세랑 작가님의 머릿속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저는 했던 것 같습니다. 수학이나 과학은 언뜻 문학과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또 역사도 어떻게 직접적인 연결이 있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지만 결국 문학이라는 세계 안에서 작품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요소들인 것 같습니다. 작품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는 해볼까 하는데요. 파울로 조르다노 작가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가님의 작품 그 소수의 고독 속에 소수는 일과 자기 자신으로만 나누어지는 수를 의미하죠. 세상을 거부하고 세상으로부터 거부당한 고독한 두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마티아와 엘리체를 아주 고독한 소수와 연결 지은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 독특한 아이디어 어떻게 처음에 착상을 하신 건가요? So when you're writing a novel, there comes a point when you are so into the mind of your characters that things start to happen on their own. I never thought that would be true, but the more I do this job, the more I realize that it's the actual thing about writing fiction. And so the prime numbers that later became so relevant to the book because of the title, they just happened during an afternoon. I was writing about Mattia, thinking of his friend Alice, a friend who he's probably in love with, but he cannot recognize that love because whenever feelings become too strong, he has to draw back from them. He has to take cold showers, and his cold showers are doing math, doing calculations that brings strong feelings away from him. So when the thought of Alice becomes too strong for him, he starts to think about numbers. And it was very natural for me to slide
into that world of numbers and I found prime numbers there. And I realized that they were just like him. Prime numbers were so solitary in my mind. They were indivisible by anybody else. So they were alone, exactly as Mattia felt for himself. So I could say that the metaphor came from Mattia himself. He was the one who figured it out. 네, 정말 소설가다운 그런 답변이셨던 것 같아요. 저절로 탄생을 했군요. 아, 정말 재밌게 들었는데요. 이번에는 정세랑 작가님께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목소리를 들을게요. 소설 전반에 걸쳐서 환경 문제, 여성 문제, 교육 문제 이런 사회적인 문제의식이 많이 드러나는데 이런 강렬한 문제의식에도 불구하고 소설은 아주 유쾌하고 다정하고 또 따뜻한 그런 느낌을 품고 있어요. 과연 이 날카로운 비판조차 결곱게 다듬었다. 뭐 이런 해설하고도 잘 맞는다는 생각이 전 들었는데 이런 면은 정세랑 작가님이 어디에서부터 배경이 돼서 나오는 걸까요? 예를 들면 이제 작가들이 다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때 그것들을 어떻게 스며들게 하는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조르다노 작가님이 소수의 고독을 쓰셨을 때 그야말로 근원적인 어떤 고독감에 대해서 쓰신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 이야기가 너무 잘 스며드는 이야기라 사실 되게 어려운 주제인데도 이 인물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며칠 동안 그 감정에 빠지게 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작업을 제가 생각하기엔 되게 몰입해서 정교하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비슷한 고민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아주 큰 주제들을 다루고 싶기 때문에 더 소화가 잘 되고 흡수가 잘 되는 이야기, 친근한 인물들과 현실에서 조금 미끄러지는 그 방식으로 이제 진입을 하는 것 같아요, 소설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약간 맥주 회사들이 목 넘김이 좋은 맥주를 만들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듯이 소설가들도 흡수가 잘 되는 이야기를 어떻게 더 잘 스며드는 이야기를 쓸까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 치열한 고민, 그죠? 그리고 정말 작품 속에 이 파울로 조르다노 작가님도 그렇고 정세랑 작가님도 그렇고 푹 빠져서 그 인물이 되다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또 자연스럽게 나오고 그것이 독자들에게 가 닿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작가님들께서 서로 궁금하신 점들을 질문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유롭게 우리 정세랑 작가님부터 먼저 질문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어,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두 개를 저는 준비해 봤는데 네. 하나는 질문이 늘 있는 것 같아요. 되게 근원적인 질문이 있어서 작가들이 어떤 작품을 쓸 때도 다시 돌아가는 원점 같은 질문들이 각자 작가마다 있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 안에 있는 폭력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왜 인류는 폭력적일까, 이게 저의 질문이라면 파울로 조르다노 작가님이 그 근원적인 질문은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고, 두 번째로는 책이란 게 굉장히 폭발력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아주 빠른 현대 사회에서 되게 느린 매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매체가 가지고 있는 느림과 세계의 변화 속도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으시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Oh, those are very important questions. I think it's very interesting what you were saying about violence as the key point. I totally agree with that. Violence is a key point for me as well, but I probably have a slightly different attitude with respect to yours in terms of the question related to violence. And I think that amounts also to the kind of fiction that we do. Somehow, science fiction is more projected into the future. And what I write about is more focused on the past and the actual present. So the way I formulate my thoughts about violence are probably a little different. And the question in that case, the relevant question would probably be, are we really aware of the amount of violence that we put in our everyday life, in our everyday behavior?
are we aware of the ambiguities that are there constantly in our present life? To me, that's the key thing about the present. Being aware of all the ambiguities we live in. Sometimes we simply don't recognize them, but they are there, and good and evil are not so easily divided as we'd like to think. So to me, the relevant point is always that: how is evil uh, how is evil, where is evil within the good, and where is the good within the evil? And that's the work, that's the hard part of the job. I really love the metaphor that you used just before about the beer that needs to go smoothly down the throat. I never thought of it in these terms, but it's exactly what I look forward to. So books are a very slow medium in a very fast time. So somehow we cannot just look away from this and don't. I don't think we cannot. We can. We need to face this issue. So simplicity and readability are a goal for me, and that's where most of the work goes, because it's very easy to write difficult, but it's very hard to write simple. So simplicity is a goal, and in that way I just use what I learned in science. Science always looks forward to a simple answer and idea and statement, the most simple, the simplest and most concise that it can reach. And I try to do the same in literature, but it takes a lot of work, and I'm very sure that you know what I'm talking about. 네, 잘 답변이 네, 엄청 되나요? 동감되는 답변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파울로 조르다노 작가님께서 정세랑 작가님께 궁금하신 점을 좀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Well, since she asked that, I would like to turn the question about the work to get to simplicity to her. So the actual things that she does, because I'm very interested and curious, and maybe I could steal some ideas. You know, writers always steal from each other ideas of how to work. And then I would like to ask her something more related to the present. So I'm not sure. The pandemic in Korea was handled rather differently than here in Italy and Europe, but you probably didn't have a severe lockdown as we did, but you had restrictions like anybody else. So I know that for many colleagues this has been a tough times, not only personally but in terms of creativity. Many I couldn't read fiction for weeks, and I couldn't write any fiction for months. So I would like to ask her, how were these months for her creativity wise? Maybe she's more used to live in dystopias and futures. So I'm very curious about this. 일단 저는 어떻게 하면 속도를 따라잡으면서 말씀하신 대로 간결하게 독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를 두고 장편과 단편에서 다른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장편 같은 경우는 정말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싶어서 쓰기 때문에 그야말로 픽션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다 읽고 흡수할 수 있는 표현과 주제로 쓰는 반면, 단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더 실험적으로 쓰는 것 같아요. 이것은 이해받지 않아도 좋다라는 마음으로 쓰는 단편들이 분명히 있고, 그렇게 해서 저의 욕구를 해소하면서도 소설이 대화가 될 수 있게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말로 저도 픽션을 읽는 게 쉽지 않은 해였는데, 그럼에도 저는 쓰는 것을 저만의 작품을 쓰는 것도 속도를 좀 줄이긴 했지만 대신 다른 아티스트들과의 협업은 더 늘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격리되어 있는 분들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직접 만나지는 않지만 일러스트레이터 분과 제 이야기를 합치고 배우분이 낭독해 주신다거나 하는 것들을 각자의 작업실에서 하는 과정을 거쳤거든요. 아직 결과물이 나오진 않았지만, 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사람을 좋아했고, 다른 영역의 아티스트들을 만나고 싶었구나를 다시 한번 깨닫는 해였기도 하고, 또 굉장한 애도 속에 있어서 사실은 창작을 많이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전 세계의 창작자들이 애도와 슬픔 속에 있어서 창작을 많이 못했겠지만, 이 시기가 지나가면 더 서로를 만나고 싶어 하겠구나. 그럴 수 있는 세계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너무 평범해서 잘 자각하지 못했던 애정을 다시 한번 자각하는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지나고 나면 오히려 더 많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 묘하게도 아까 제가 잠깐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딱 저희가 자유롭지 못했던 서울, 이탈리아는 지금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는 조금 나아졌는데 올 초에 정말 힘들었을 당시에 정세명 작가님의 작품들을 몰아 읽었고 저도 많은 문학 작품을 읽지는 못했지만 또 이탈리아가 상황이 좋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탈리아 친구들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친구들이 10명이면 9명은 파올로 조르다노 작가님의 작품을 권해가지고 저도 읽어보곤 했었는데 두 분을 비롯한 수많은 작가분들의 앞으로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런 자리가 더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독자분들의 질문을 살펴볼 텐데요. 올해는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전부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이탈리아에 계신 작가님도 화상으로밖에 만날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꼭 참여하고 싶어 하시는 독자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희가 영상으로 질문을 미리 받아봤거든요. 너무나 흥미로운 질문들이 많았지만 그중에서 몇 가지만 뽑아봤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Hello, we are the students from Chadwick International, and we'd first like to express our gratitude for being able to participate in the Seoul International Writers Festival. My question was, authors often avail themselves of stories from their personal lives as foundations of their books. Then how do you determine the extent to which you should incorporate elements from your life, especially considering the consistency of the book, one's privacy and genre? Perhaps as evident in your book, You Can Have My Voice. We would love to hear back from you. Thank you. 예를 들어 파울로 조르다노 작가님이 마티아가 아닌 것처럼 제가 쓰는 인물들도 저를 닮았지만 저는 아니게 되는 어떤 완전히 해체해서 다시 조립하는 과정이 꼭 문학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점점 더 쓰면 쓸수록 자기 얘기가 들어가기보다는 작가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 전체의 이야기를 통과시키는 파이프 같은 게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자기 자신을 비우고 그 안으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지나가는데 그게 완전히 문학화된 형태로 새롭게 만들어져서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Hello, 정사랑. My name is Samin Jung, and I'm studying business and English literature at Sagang University. I found your story, You Can Have My Voice, very attractive because it uses a unique material to tell a story. Although, interestingly, the unrealistic abilities of the main characters were unique, it felt like they were no different from ordinary peoples living in the modern era. And these are questions about your short story. We live in an era in which violence and brutality seems normalized and commodified. Can you talk a little about the ethics of so lovingly crafting the tale of a teacher who unwittingly triggers 60 murders into brutal actions? And are you making a satire or some other kind of social comments? Is the role of the author to make the ethical judgments, or simply to provide an entertainment? I'm curious, so please answer. Thank you. 아주 날카로운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이 작품에서 하고 싶었던 건 풍자였는데 저는 현대인이라면 누구든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었던 건 수많은 운송 노동자들 덕분이었는데 사실은 택배나 혹은 배달 노동자분들이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힘든 시기를 지났지만 그 와중에 죽은 사람들이 늘었다는 것을 잘 직접적으로는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현대사회의 특징이 아닌가 싶어요.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혹은 죽음이 너무 멀게 느껴져서 다 함께 엉켜 있다는 걸 사실은 잘 보지 못하는 거죠. 아까 조르다노 작가님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악을 제대로 볼 수 있는가? 라고 하셨던 질문과 또 어느 정도 일맥상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유발한 죽음들에 대한 풍자로 그렇게 들어간 이야기고, 그래서 작품을 쓸 때 아주 오락적인 소설 안에도 윤리가 있지 않으면 사람들의 마음에 가닿을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윤리를 항상 오락으로 감싸고 있는 형태로 저는 글을 쓰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파울로 조르다노 작가님께 한국에 있는 독자가 또 질문을 보내왔거든요. 언남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계신 백지연님께서 보내주신 질문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국어와 문학을 가르치고 있는 백지연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읽은 작가님의 작품은 소수의 고독이었는데요. 두 주인공이 가족들에게 상처를 받고 그 고독을 서로를 통해 이겨내보려고 하는 과정과 그 결과를 담담하게 이야기한 것이 참 아름답다고 느껴졌고 학생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책이었습니다. 또 최근에 작가님께서 출간하신 전염의 시대를 생각한다라는 책을 읽고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요. 책 내용 중에서 고립의 시간 동안 성찰을 해야 하고 그 성찰의 내용은 우리가 단지 인간 공동체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 섬세하고 숭고한 생태계에서 인간이야말로 가장 침략적인 종이라는 구절에 깊은 공감을 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를 겪은 후의 사회에서 작가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작가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So thank you for this. I think I can only speak for myself because the writer's perspective on each writer's perspective on the same thing is so radically different. That's the beauty about writers, that they put in the first place their own lens. We were talking about lenses before. The interesting thing about an author, in my idea, is not really what he talks about, or she talks about, but the lens he or she puts between that and between the voice and the facts. So I think none of us will be able to escape from what is going on. It's too big, it's too complex, and it's worldwide. So there's no escape from COVID-19 in terms of stories. Even if you want to write a historical novel, somehow COVID-19 will affect your lens from now on. So, but the way we will do this, I think most of us don't know. I think even Ms. Chang Seran doesn't know yet how COVID-19 will affect her writing. It will take time. The pace of literature is not the pace of the outside world. So we can talk about this, we can give ideas, but literature has a different pace and it needs time.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이 두 작가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여전히 많이 아쉽긴 하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더 작품을 통해서 두 분의 또 생각들을 많이 읽어볼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간단히 마지막으로 두 분 작가님들의 소감 그리고 내일의 문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어떤 철학 갖고 계신지를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먼저 파울로 조르다노 작가님, 오늘 어떠셨습니까? Thank you very much to both of you, because this was an interesting and involving conversation. And it's not easy to do this because the bodies still have their importance, even in these sorts of events. But I think we were able to overcome this. And even with the translation
filter, it sounded to me very familiar and connected. And I would stick to that word, connection, because somehow literature is one of the ways to feel more connected in a moment in which we are, but in which it's very, very easy for people to feel more lonely than they usually do. 네, 감사합니다. 정세윤 작가님은 어떠셨습니까? 무척 기대했던 대화였는데 좀 다른 방식으로 하게 되었지만 저는 아마 한 수십 년이 지날 때까지 오늘의 대화를 굉장히 곱씹으면서 오래 생각할 것 같고 파올로 조르다노 작가님에게 저는 렌즈를 하나 얻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렌즈로 세계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여러 가지 난항에도 오늘 이렇게 깊은 연결감으로 대화에 참여해 주셔서 매우 뜻깊었고 오래오래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분께도 또 저에게도 그리고 문학을 사랑하시는 뭐 국내외의 수많은 분들께도 잊지 못할 시간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밀도 높은 이야기 나눠주신 두 분 작가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파울로 작가님도 감사합니다. 이로써 2020 서울국제작가축제 폐막 강연이 준비됐던 오늘의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각국의 작가들과 독자들이 함께 꾸려나가는 글로벌 문학축제 2020 서울국제작가축제가 이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건데요. 지치고 불안한 시기에 위로와 격려를 받으신 뜻깊은 시간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새롭고 희망찬 내일을 써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가오는 2021년에는 서울국제작가축제가 10회를 맞이하게 되거든요. 더욱 다채롭고 풍성해질 서울국제작가축제를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요. 어쩌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자유로운 그런 상황에서 독자분들을 만나면 좋겠다라는 희망도 가져봅니다.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민아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